자,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분석입니다. 2009 개정에서의 분석은 2017년도에 연구했던 기하하 벡터 교과서 A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평행평면의 추이성 문제는 공간상에서 평면들에 대해 평면 공준을 적용한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평행면 공준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였지만 뭐라고 할 것 같으면 평행선의 공준과 같은 의미로 공간으로 확장하여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평면 알파와 평행한 직선 L을 지나면서 알파의 평행한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즉 면이 있고 외부에 평행한 직선 L이 있을 때 이 L을 지나면서 알파와 평행한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함을 보여라. 자, 교과서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냐면 두 평면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 평면 알파와 평면 감마는 한 직선 L에서 만난다. 그런데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은 직선 L 위의 점을 지나면서 베타의 평행인 두 개의 평면 알파, 감마가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알파와 감마는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가 있는데 알파와 감마가 평행하지 않는다 하면 알파와 감마는 어쨌든 이렇게 만날 겁니다.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L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면 베타가 베타 위에 있지 않은 직선 L 위의 점을 지나면서 베타에 평행한 알파, 감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만나는데 베타 위에 있지 않은 직선 L이 있는데 얘를 지나면서 베타에 평행한 두 개의 평면 알파, 감마가 존재한다? 이거 자체는 지금 이미 이것이 어떤 점에서 모순인지가 전혀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해설을 해보면 이 풀이는 귀류법을 활용한 듯 하지만 순환 논증의 오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은 직선 L 위의 점을 지나면서 베타에 평행한 두 개의 평면 알파, 감마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진정한 의도 자체가 사실상 평면 베타 위에 있지 않은 직선 L 위의 점을 지나면서 베타에 평행한 두 개의 평면 알파, 감마가 존재할 수는 없다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자체가 목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바로 모순이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 과정에서 그냥 활용을 해버렸으니까 결론을 과정에서 사용한 순환 논증의 오해석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평면상에서 평행선 공준을 공간상의 평면에 대해서 적용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4번에서 얘기했던 이름하여 평행면 공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형식 분력의 원리로서 평행선 공준을 공간상의 평행면 공준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생기는 문제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또 역시나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런 평행면 공주는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공리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에 대한 증명도 사실은 가치를 갖지가 않죠.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는데 증명이 아니고 그냥 모순이 모순된 점을 왜 모순인 것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썼지만 결론 내자면 증명 과정에서 순환 논증을 하는 것 그리고 세평행 평면의 공준처럼 사용되어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평행 직선의 주의성 문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직관적으로 참 거짓만 묻고 있습니다. 문제 4번 148쪽에 세 학생이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한 이야기다. 각각의 참 거짓을 말하여라. 괄호 1, 2, 3, 4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답은 참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누구나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 단원의 요구사항이 논증기하임에 주목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넘어가도 될 부분인지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입장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증명 혹은 풀이를 시도하려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진행할지 막혀버리는데 기류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류법을 사용하면 L과 N이 평행하지 않다라고 되어버리니까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그 다른 경우는 쉽게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꼬인 위치의 경우 평면의 생성이라는 정의 없이는 모순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면의 생성은 직선에 있고 외부 점이 있을 때 평면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당연하니까 받아들여도 된다의 그런 식의 해설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선의 꼬인 위치 관계가 그리고 평면의 생성 개념의 정의함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또 꼬인 위치를 배웠죠. 그럼에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 설명을 하지만 논증기하 단원의 의도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행평면의 주의성, 평행직선의 주의성 문제입니다. 이번 세 번째, 두 평행평면에서 직선의 통과성 문제입니다. 두 평행평면에서 직선의 통과성 문제입니다. 교과서를 몇 번 분석해도 풀이가 잘 이해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실생활에서 150쪽인데요. 다음 성질을 보여주는 예를 찾아 써보고 이 성질이 성립함을 보여라 되어 있습니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할 때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은 평면 베타에 포함되거나 평행하다. 그러니까 베타와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데 풀이는 증명 자체를 보시면 L이 평면 베타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L은 평면 베타에 포함되거나 평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있고 L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얘가 이제 베타와 만나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포함되거나 베타에 아니면 평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포함되면은 알파, 베타가 평행하므로 L이 알파, 지금 L이죠. L이 알파랑 평행하다. 직선 L은 알파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이 평면 베타와 평행하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므로 L은 평면 알파에 포함되거나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문제 풀이는 기류법을 적용한 문제입니다. 기류법은 총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명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나오는 형태로 대응법과 동치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명제 전체를 부정하여 진행했을 때 어떤 사실과 모순이 나온다면 거짓인 결론으로부터 이미 전체의 명제를 부정했다는 사실 역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류법을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두 번째에서 직선 L이 평면 베타와 평행하다면 알파와 베타이므로 직선 L은 알파에 포함되거나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에서 직선 L이 평면 베타와 평행함에도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직선 L이 베타와 평행한다.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L이 베타와 병행하면 L은 알파에 포함되거나 알파와 병행하다 했거든요. 지금 알파가 있고 L이 베타와 병행하는 거죠. 이렇게 L이 베타와 병행함에도 포함된다. 지금 얘가 하는 얘기는 L은 이렇게 이제 베타와 L이 병행하다면 L이란 놈은 알파 자체와 이렇게 그림보다 병행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병행하다라고 보는 거죠. 알파에 포함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렇게 L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한 점에서만 만남에도 불구하고 베타와 병행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의 의도 요지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베타와 만나지 않는다.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지만 베타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죠. 원래의 의도인데 지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지금 논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L이 베타와 병행하면 L은 알파와 병행하든지 L은 알파에 포함된다. 이 경우밖에 없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한 점에서 만나면서 베타와 병행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물론 그건 거짓이겠지만 그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래 의도 자체가 사실은 이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에서 왜 병행 직선 L이 베타와 병행함에도 평면 알파와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지를 논증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진짜 의도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유클리드 원론의 11권 명제 1에 대한 설명이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를 다룰 설명이 불충분하죠. 잠시 11권의 명제 1에 대해서 보면 직선의 부분이 어떤 평면에 놓여있고 다른 부분은 떠 있을 수 없다. 즉 직선이 있다면 평면에 무조건 포함된다라는 얘기인데 증명을 잠깐 보시면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 논문과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그냥 의문점은 퀘스천만 남겨두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해놨습니다. 지금 방금 위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이 부분에서 늘린다 해도 D하고 C가 같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원둘레가 서로 다르게 나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로만 남겨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평행 평면의 직선의 통과성 문제는 기류법을 사용했고 결론을 증명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원론 11권의 명제 1의 설명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두 평행 평면이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난다. 확인하기 문제였는데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영상을 잠시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